무기 팔고 싶으면 천공 기술 싹 다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중동에서 한국 방사는 끝장날 테니. 사우디 왕자의 서슬퍼런 협박이 섭씨 50도에 푹푹 찌는 협상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윈저입니다. 40년간 영국 항공우주국에서 수많은 협상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짐승 같은 갑질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우디는 40조 원이라는 돈다발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죠. 게다가 그 옆에는 가난한 나라 기술 좀 뺏는 게 대수냐며 간사하게 바람을 넣는 일본 방위선 고문 다나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함정. 하지만 낡은 보리차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한국 대표단의 입에서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그 웅장한 반격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윈저입니다. 영국 항공우주국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친 올해로 68살이 된 늙은 엔지니어죠. 제 젊음과 열정은 오직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에 바쳐졌습니다. 전 세계 방산협상장이라는 협상장은 수도 없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수십, 수백조 단위의 거대한 돈과 권력이 오가는 그 비정한 바닥에서 강대국들의 온갖 협박과 회유, 그리고 약소국들의 피눈물을 지켜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목격한 그날의 광경은 제 평생의 상식과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바깥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사막의 폭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열기죠. 하지만 사우디 왕실 직속 방산 협상장, 이른바 황금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기만 합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육중한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정교한 무기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은빛 전투기 KF-21 보라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솟구치는 천궁2 요격 시스템입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자 왕실의 쉴새인 칼리드 왕자가 오만한 손길로 천궁2 모형을 툭툭 건드립니다. 서구식 매너를 완벽하게 배운 엘리트지만 그의 눈빛에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제국 특유의 거만함과 함께 최근 예멘 반군의 끝없는 드론 공격에 시달리며 무너져가는 자존심에 대한 절박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박 본부장, 우리가 왜 천궁2를 원하는지 아주 잘 알 거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패트리어트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절반도 못 막아내고 우리의 심장인 정유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불타고 있어. 그런데 한국의 천궁2는 다층 요격 성공률이 99%라더군요. 사막의 지독한 모래폭풍 속에서도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지 않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완벽함이요. 그 맞은편에는 한국 방산통합전략본부장 박진혁이 앉아 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황금 장식으로 도배된 이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보온병과 소박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말입니다. 박 본부장은 어떤 동요나 흥분도 없이 조용히 보리차를 한 모금 넘길 뿐입니다. 그때 칼리드 왕자가 금색 만년필을 꺼내더니 거침없이 백지수표의 숫자를 휘갈기기 시작합니다. 0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4만조 8천원, 무려 40조 원입니다.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대한민국 1년 국방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왕자가 수표를 박 본부장 앞으로 쓱 밀어냅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하오. 40조 원을 줄 테니 천궁2와 KF-21 두 무기의 뇌를 통째로 우리에게 넘기시오. 표적 식별 알고리즘과 요격 궤적 계산 코드가 담긴 소스 코드 전부를 말입니다.
우리 사우디 기술진이 시스템을 마음대로 뜯어보고 개조할 수 있어야겠어. 무기를 팔고 싶으면 기술의 영혼까지 싹 다 내놓으란 말이오. 만약 이 조건을 거절한다면 중동 전체는 물론이고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방산을 영원히 매장시켜버릴 줄 아시오. 너무도 잔인하고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저는 등줄기에 끈적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40조 원이라는 달콤한 독삭과와 전 세계 시장 퇴출이라는 사형 선고를 동시에 들이민 겁니다. 기술 개발국의 심장인 소스 코드를 넘긴다는 것은 군사 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 엄청난 자본과 권력 앞에서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악랄한 덫입니다. 그 숨막히는 순간 제 옆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일본 방위성 기술 고문 다나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엽니다. 박 본부장, 솔직해집시다. 어차피 당신들 한국 기술이라는 게 다 미국 패트리어트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베낀 거 아닙니까? 껍데기만 한국산이지 속은 다 미국 하청업체 수준이면서 무슨 놈의 독자 개발 타령입니까? 우리 일본도 예전에 독자 전투기 만들어 보려다가 다 포기했던 길입니다. 기술 장벽이라는 게 흉내낸다고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 부리며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왕자님께서 하사하시는 이 엄청난 돈이나 챙겨서 조용히 돌아가시죠. 당신네 가난한 연구원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아닙니까? 다나카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뼛속까지 무시하는 저 간사하고 오만한 태도. 사우디 왕자의 거대한 갑질에 기생해서 아시아 방산 시장의 경쟁자인 한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일본의 얄팍하고 추악한 속셈이 너무도 투명하게 보입니다. 다나카는 심지어 왕자를 향해 속삭이듯 덧붙이더군요. 왕자님, 걱정 마십시오. 한국은 냄비 같아서 며칠만 자금줄을 말리고 압박하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소스 코드까지 싹 다 들고 가서 살려달라고 빌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 역시 다나카의 말에 동조하듯 조소를 머금고 하인들에게 손짓합니다. 하인들이 1907년산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을 가져와 테이블에 세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박진혁 본부장 앞에 놓여있던 소박한 보리차 잔을 마치 불결한 쓰레기를 치우듯 거칠게 밀어내버립니다. 잔이 덜컹거리며 보리차가 조금 쏟아집니다. 이런 빈티나고 마른 풀냄새 나는 물은 당장 치워버려라. 40조 원짜리 역사적인 거래에 이런 싸구려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는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끝났구나. 20년 전 비행기 도면 하나 제대로 그려내지 못해서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가르침을 구하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돈뭉치와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굴욕적인 협박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들의 피땀 어린 기술을 헌납하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지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40년 동안 보아온 약소국들의 정해진 결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정적을 깨고 박진혁 본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의 표정은 사막의 칠흑 같은 밤처럼 서늘하고 흔들림 없는 두 눈빛은 수천 년을 버텨온 바위처럼 단단하기만 합니다. 그는 하인이 치워버리려던 보리차 잔을 다시 똑바로 세우더니 깊고 차분하게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왕자가 내민 40조 원짜리 백지 수표를 샴페인이 흐른 테이블 한쪽으로 휴지 조각처럼 무심하게 밀쳐버립니다. 칼리드 왕장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 우리는 오늘 물건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공유하러 온 겁니다. 천궁투 하나를 이 세상에 내놓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이 15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15년의 치열한 땀방울과 기술 주권을 고작 이 샴페인 값 정도로 취급하시는군요. 왕자의 얼굴이 모욕감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릅니다. 비열하게 웃던 다나카의 입도 당황해서 쩍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박진혁 본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듭니다. 대한민국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통보합니다. 이 시간부로 사우디와의 모든 방산 협상은 전면 결렬입니다. 40조 원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혼과 피로 쓴 기술 주권을 그깟 돈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립니다.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레기통에 처박듯 던져버리고 뒤돌아서는 박진혁의 단호한 뒷모습.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숨이 턱 하고 멎어버립니다. 꽉 닫히지 않은 그의 낡은 서류 가방 틈새로 누렇게 빛바래고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기워진 낡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두 눈을 강하게 비비며 자리에서 비틀거립니다. 저 찢어진 종이는 20년 전 제가 한국의 열악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나 다름없다며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바로 그 T-50 훈련기의 초기 설계도가 아닙니까? 꿈 깨십시오. 당신들같이 근본 없는 나라가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남의 기술이나 사서 조립이나 하세요. 제가 모욕을 주며 도면을 무참히 찢어버렸을 때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면서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라며 입술을 깨물던 그 나약했던 젊은 연구원. 그 볼품없던 청년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40조 원을 걷어찬 저 당당한 박진혁 본부장이었던 겁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 찢어진 수모의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가며 세계의 무시와 멸시를 견뎌내고 기어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미쳤어. 저 한국인들 단단히 미쳤어. 감히 사우디 왕자님의 호위를 걷어차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신네 방사는 오늘부로 끝이야. 다나카가 뒤에서 악을 쓰며 소리치고 모욕감에 휩싸인 왕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대리석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방산시장의 거대한 권력들이 당장이라도 한국을 짓밟아버리겠다며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혁의 굳건한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찢어진 설계도를 품에 안고 20년의 뼈저린 세월을 버텨온 자의 무서운 집념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의 오만한 심장부를 서늘하게 가르고 나가는 참입니다. 평생을 강대국의 논리와 자본의 지배 속에 살아왔던 제 늙은 심장에 태어나 처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거대한 자본의 횡포와 일본의 악랄한 방해 공작 속에서 한국은 그들이 피눈물로 일궈낸 기술 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협상장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박진혁 본부장이 떠난 직후입니다. 리야드의 붉은 태양이 사막 너머로 저물어 가고 있지만 왕궁의 감도는 분노와 긴장감은 도무지 식을 줄을 모릅니다.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밀고도 처참하게 거절당한 칼리드 왕자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나카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뜩입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왕자의 곁으로 다가가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왕자님, 저 건방진 한국놈들의 콧대를 영원히 꺾어버리고 아예 국제 무대에서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다나카의 입술을 주시합니다. 그가 내뱉는 계획은 제 40년 방산 인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비열한 꼼수입니다. 다나카의 속셈은 이렇습니다. 사우디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구축해놓은 미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자신이 다크웹에서 거액을 주고 사들인 가짜 한국형 소스 코드를 몰래 심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두 시스템을 강제로 충돌시켜 치명적인 오류를 낸 뒤 이것 보십시오. 한국의 기술은 멀쩡한 시스템마저 붕괴시키는 쓰레기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라고 전 세계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는 작정인 겁니다. 사우디의 방공망을 볼모로 잡고 한국 방산을 전 세계에서 매장시키려는 참으로 악랄하고 소름 돋는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만함에 눈이 먼 칼리드 왕자는
다나카의 그 비열한 제안을 묵인해버립니다. 다나카는 득유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사우디 방공통제실의 메인 서버에 접근합니다. 일본 방위성 최고 고문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보안망을 무사 통과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코드가 담긴 USB를 꽂아 넣습니다. 모니터 위로 징그러운 벌레 같은 코드들이 쏟아져 내리며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심장부가 서서히 병들어가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똑똑히 들어옵니다. 다나카는 한국을 무너뜨렸다는 환희에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웃음이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에엥, 에엥. 칠흑 같은 리야드 상공을 찢어발기는 끔찍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왕궁 전체가 핏빛 비상등으로 번쩍이고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저는 경호원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칼리드 왕자가 있는 지하 벙커의 방공 통제실로 숨가쁘게 뛰어갑니다. 통제실에 거대한 전광판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붉은색 점들이 모니터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이 쏘아올린 무장 드론 부대입니다. 무려 133배. 단 한 대만 정유시설이나 왕궁에 떨어져도 수천 명의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133대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사우디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작정으로 날아오는 파멸의 군대입니다. 뭐 하고 있나? 당장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단 한 대도 리야드 상공에 들이지 마라! 칼리드 왕자가 핏대를 세우며 절규합니다. 미군 기술자들과 사우디 장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요격 시스템을 가동하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계음만 요란하게 울릴 뿐 하늘로 솟구쳐야 할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 중앙에 끔찍한 붉은색 글씨가 뜹니다. SWSTEM ERROR CRITICAL CONFLICTI 시스템 어류 지명적 준돌. 미국 기술진의 입에서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왕자님, 누군가 메인 서버에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레이더는 돌아가는데 발사 시퀀스가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코드를 해독하고 재부팅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립니다. 2시간이라니요. 드론 부대가 리야드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입니다. 15분 뒤면 이 거대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지하 벙커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최첨단 방공망이 누군가의 얄팍한 꼼수 하나에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린 순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구석에선 다나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무덤에서 파낸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동공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한국을 모함할 가짜 코드를 심어 얕은 오류나 낼 생각이었지. 하필 이 타이밍에 133대라는 진짜 대규모 공습이 쏟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알량하고 비열한 꼼수 때문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파멸을 맞이하게 생겼으니 그 공포가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그저 살짝 고장만 내려고. 다나카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자신의 서류 가방을 움켜주더니 쥐새끼처럼 슬금슬금 통제실 뒷문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의 멸망이 코앞에 닥치자 방금 전까지 왕자에게 간신배처럼 아부하던 그가 왕자를 버려둔 채 가장 먼저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 최고 고문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참으로 추악하고 구역질나는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나카 고문, 지금 어딜 가는 거요? 도망치려는 다나카의 뒷덜미를 칼리드 왕자의 경호원들이 거칠게 낚아챕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다나카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왕자님, 저는 대사관으로 피해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부터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한국의 피땀 어린 기술을 조롱하며 40조 원이면 다 된다고 비웃던 자들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할 줄이야. 돈으로 영혼을 사려 했던 제국의 왕자와 꼼수로 남을 짓밟으려 했던 간사한 고문은 이제 15분 뒤면 자신들의 오만함과 함께 잿더미로 변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통제실 안은 이제 완전한 아비규환입니다. 살려달라며 통곡하는 자들, 알라신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다발도,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의 무기도, 비열한 꼼수도 쏟아지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광판의 붉은 점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리야드의 심장부를 향해 좁혀져 옵니다. 남은 시간은 10분. 이제 그 누구도 이 파멸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남은 시간은 9분.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째깍거리는 사우디의 방공 통제실은 그야말로 산채로 매장당한 무덤과 같습니다. 칼리드 왕자는 화려한 머리 장식을 뜯어내며 절망에 빠져 바닥을 뒹굴고 있고, 방금 전까지 도망치려 발악하던 다나카는 경호원들에게 짓밟힌 채 구석에서 짐승처럼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미국 방공망은 다나카가 심어놓은 쓰레기 코드 하나에 뇌사 상태에 빠져 먹통이 되어버렸죠. 전광판에 가득 찬 133개의 붉은 점들은 이제 리야드 시내를 코앞에 두고 맹렬하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때 통제실 전체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칼리드 왕자의 직통 비상전화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왕자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번져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방금 전 40조 원을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리고 이 황금의 방을 떠났던 박진혁 본부장인 겁니다. 칼리드 왕자는 사우디 방공망 시스템이 원인 불명의 오류로 다운됐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차분하고도 단단한 박진혁의 목소리가 벙커 안을 묵직하게 울립니다. 조롱도 원망도 전혀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목소리입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협박하고 모욕을 줬던 사우디 왕자 아닙니까? 일반적인 외교 관례라면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고 철저히 외면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하지만 왕자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내동댕이 채 스피커폰에 입을 대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박 본부장,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오. 내가 오만했소. 내가 미쳤었소. 당장 10분 뒤면 리야드 전체가 잿더미가 됩니다. 제발 당신들의 그 위대한 기술로 우리 백성들을 구해주시오.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제 심장도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과연 한국이 자신들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을 용서할까요? 박진혁 본부장의 대답은 짧고도 웅장했습니다. 사우디 외곽에 실전 테스트용으로 임시 배치해둔 우리 천궁2 포대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한국 사천 본부에서 원격으로 사우디 레이더만과 천궁2를 강제 연동시키겠습니다. 왕자님,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기술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화면이 바뀝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의 사천 항공우주산업 통제실의 모습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겁니다. 화면 중앙에는 20대 중반의 앳된 얼굴을 한 수석 연구원 이하연이 헤드셋을 낀 채 매서운 눈빛으로 키보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찬 모습을 본 다나카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구석에서 튀어나와 악을 씁니다. 거짓말 마라! 저 어린 여자애가 고작 10분 만에 미국의 철통 같은 암호를 뚫고 레이더를 연동시킨다고? 그것도 내가 심어놓은 완벽한 코드를 우회해서? 이건 사기다! 저놈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며 죽어가는 걸 구경하려는 거다. 하지만 스크린 속 이하연 연구원은 다나카의 발악 따위는 벌레 우는 소리만큼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서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타닥타닥타닥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초록색 숫자와 코드들. 그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어떤 서양의 알고리즘보다도 빠르고 정교하며 예술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우디 방공 레이더망 접속 완료. 정체불명의 방해 코드 우회 성공. 천궁2 다층 요격 알고리즘 지금부터 강제 활성화합니다. 이하연의 맑고 당찬 목소리가 통제실을 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멈춰있던 사우디의 레이더 화면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답니다. 시스템 오류를 알리던 붉은 경고창이 일제히 꺼지고 사우디의 전역을 덮고 있던 133개의 붉은 드론들을 정확히 조준하는 녹색 타겟팅 마크가 무수히 떠오릅니다. 단 5돈. 미국 최고 기술자들도 최소 2시간은 걸린다며 포기하고 짐을 쌌던 그 끔찍한 오류를 한국의 젊은 천재 연구원이 원격으로 단 5분 만에 완벽하게 통제해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네, 내가 다크웹에서 산 완벽한 코드를 단숨에 씹어먹다니. 다나카가 무릎이 꺾인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봅니다. 그의 알량하고 비열한 꼼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독자 기술 앞에서는 그저 하루살이의 날갯짓에 불과했던 것이죠. 남은 시간은 단 3분. 이하연 연구원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집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되며 각기 다른 고도와 궤적을 계산하는 복잡한 수식들이 맹렬하게 돌아갑니다. 1단계 고도 요격 미사일 48기 라곤 완료. 2단계 62기 라곤 완료. 3단계 최종 방어선 24기 라곤 완료. 총 133기 타겟 완벽히 고정했습니다. 본부장님, 발사 승인 바랍니다. 화면 너머 박진혁 본부장의 결연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탄 발사! 9990. 지하 벙커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진동합니다. 사우디 외곽 사막에 고요하게 엎드려 있던 천궁2 발사대에서 은빛 요격 미사일들이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일제히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통제실의 모두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전광판의 숫자를 응시합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죽음의 드론대를 향해 천궁2 미사일들이 마치 살아있는 불꽃의 용처럼 각자의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날아갑니다. 쾅쾅! 쾅! 쾅쾅! 1차 요격 48기 전원 격추, 2차 요격 62기 전원 격추, 최종 방어 23기 전원 격추 완료. 전광판에 선명하게 떠오른 최종 수치. 총 133기 접근, 133기 격추. 성공률 100%.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습니다. 단 한 대의 드론도 리야드 상공을 살아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선 완벽한 방어입니다. 통제실 안은 문자 그대로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은 차마 환호성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벅찬 정적을 깨고 칼리드 왕자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40조 원이라는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제국의 통치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엉엉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셨소. 박 본부장, 내가 진정으로 틀렸소. 당신들의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얄팍한 기계덩어리가 아니었소. 이 나라 수만 명의 백성을 살려낸 위대한 영혼이었소. 용서하시오. 내 무지함과 오만함을 부디 용서해 주시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쫓아냈던 원수를 향해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대한민국의 그 한없이 넉넉한 품격. 저는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크린 속 박진혁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20년 전 그의 낡은 설계도를 찢으며 비웃었던 제 오만한 과거가 뼈저리게 부끄러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왕자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40조 원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입니다. 기술의 영혼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굳건한 신뢰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박진혁 본부장의 묵직한 한마디가
리아드의 지하 벙커를 깊게 울립니다. 다나카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문 채 구석에 쓰러져 헛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매장시키려 했던 자신의 비열한 꼼수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격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버리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렸음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저는 벙커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리아드의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천궁2 미사일이 남긴 눈부시게 하얀 궤적이 웅장한 예술작품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하늘을 우러러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단순히 차가운 쇳덩어리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태산처럼 꼿꼿하고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진정한 초강대국. 지금 제 눈앞에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배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시대가 찬란하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뉴욕 UN 본부, 전 세계 방산 안보를 논의하는 특별 총회장입니다. 거대한 원형 회의장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과 묘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상공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천궁2의 100% 요격 사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최첨단 방공망 시장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등장했음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영국 대표단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이 역사적인 자리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메인 발언대에는 단연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습니다. 박진혁 본부장은 여전히 그 소박한 낡은 보온병을 앞에 둔 채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고, 그 옆에는 리야드의 기적을 만들어낸 젊은 천재 이하연 연구원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쥐새끼처럼 도망치다 붙잡혔던 일본 방위성 고문 다나카가 뻔뻔하게도 일본 대표단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퀭하고 얼굴은 흑빛이지만 도끼 품은 님빛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치하하며 박 본부장에게 발언권을 주려는 찰나 다나카가 미친 듯이 손을 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장님, 속지 마십시오. 발언권보다 먼저 이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밝혀야 할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 천궁2 기술은 우리 일본 방위성이 90년대에 개발했던 극비 알고리즘 코드를 불법으로 해킹해서 훔쳐간 작물입니다. 회의장이 일순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입니다. 다나카의 보좌관들이 헐떡거리며 각국 대표들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복잡한 소스 코드들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는데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두 코드가 90% 이상 똑같아 보이는 아주 교묘한 자료입니다. 다나카가 승리에 도취된 듯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저 야만적인 도독들을. 겉으로는 독자 개발인 척 전 세계를 기만했지만 속은 우리 일본의 위대한 기술을 훔쳐다 껍데기만 씌운 사기극입니다. 당장 한국의 방산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국제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몇몇 국가의 대표들이 수군거리며 한국 대표단을 의심스러운 눈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승부수입니다.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한국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겠다는 그 추악한 집념에 저는 헛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박진혁 본부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리차를 한 모금 여유롭게 넘길 뿐이죠. 그 순간 이하연 연구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얇은 태블릿을 UN 총회장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다나카 고문인. 그 조작된 종이 쪼가리 만드는데 꽤 비싼 돈을 치르셨더군요. 이하연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총회장을 울립니다.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다나카가 다크웹의 해커 조직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내역이 온 세상을 향해 낱낱이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배포한 그 비교 자료
불과 3일 전에 다크웹 해커들에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암호화폐로 지불하고 일본 코드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국 코드를 조작해달라고 의뢰한 가짜 증거입니다. 여기 해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송금 내역이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입이 쩍 벌어집니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전 세계 정상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이하연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나카 고문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한국 방산 서버에 무려 27차례나 불법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철통 같은 보안에 막혀 단 하나의 정보도 빼가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 모든 접속 IP와 실패 로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범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전환되며 며칠 전 사우디의 지하 벙커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서버 접속 기록이 떠오릅니다. 다나카가 몰래 패트리오트 서버에 USB를 꽂아 넣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 시스템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는 과정의 코드가 소름 돋도록 선명하게 분석되어 나타납니다. 당신은 한국을 모함하기 위해 사우디의 방공망에 가짜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당신의 그 얄팍한 질투심과 꼼수 때문에 하마터면 133대의 반군 드론이 리야드 시내를 타격해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술을 훔친 것도 모자라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인 테러리스트,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다나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너무도 명백하고 완벽했습니다. 분노한 의장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보안 요원,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 일본 대표단은 이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 전 세계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건장한 UN 경호원들이 다나카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합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총회장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남의 피땀을 도둑질로 매도하고 수만 명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끔찍한 악마의 완벽한 몰락. 사필귀정의 짜릿한 인과응보에 제 가슴속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다나카가 끌려나간 뒤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어서 폴란드 대표도 일어납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강대국들이 일제히 한국 대표단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루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처럼 기술을 무기로 우리를 종속시키려 하지 않고 일본처럼 비열한 꼼수를 부리지 않는 나라, 우리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부디 우리와 방산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총회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강대국에 휘둘리고 조롱받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오직 정직한 땀방울과 꺾이지 않는 원칙으로 전 세계의 지배자들을 무릎 꿇린 위대한 순간입니다. 저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로비로 향하던 박진혁 본부장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아서경, 아니 윈저경, 오늘 유엔에서 당신이 우리를 향해 보내준 지지의 군빛 잊지 못할 겁니다. 참, 이걸 돌려드리려고 계속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줍니다.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붙인 누렇게 색이 바른 종이. 20년 전 제가 형편없다며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바로 그 T-50 훈련기의 초기 설계도입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당신들의 꿈을 짓밟았던 그 수치스러운 증거물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본부장이 빙긋 웃으며 종이의 뒷면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꾹꾹 눌러 쓴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냉정한 비웃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욕했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비웃음을 삼키고 곱씹으며 우리는 더 독하게 밤을 새웠고 수천 번 다시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 찢어진 종이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일어선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것처럼 먹먹해집니다. 이들은 원수를 갚은 게 아니었습니다. 원수조차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품어안는 그 거대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박 본부장이 보온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제게 건넵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사우디 협상장에서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윈저경의 의료 기록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꽤 심하시더군요. 당신 같은 분들께 심장을 뛰게 하는 카페인이나 독한 샴페인을 대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보리차는 피를 맑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은 한 잔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우디의 황금의 방에서 40조 원짜리 협상장에서 그들이 내놓았던 그 소박한 보리차 한 잔. 그것이 고집이나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적국이 될지도 모르는 늙은 이방인의 건강까지 조용히 챙기고 배려했던 한국인 특유의 깊은 정이었다니요. 저는 두 손으로 그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무기를 연구하며 사람을 죽이는 법만 배웠는데 당신들은 무기를 만들며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군요.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메마른 제 식도를 타고 흐르며 얼어붙었던 영혼까지 온기로 가득 채워줍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돈으로 협박하고 힘으로 억누르던 야만의 시대는 저물고 사람을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땀방울이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찢어진 도면과 보리차의 온기를 평생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 전 갈기갈기 찢겨진 낡은 설계도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삼켰던 청년들이 마침내 전 세계를 무릎 꿇린 통쾌한 기적. 어쩌면 이 위대한 반전의 서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굴곡진 인생과 너무도 꼭 닮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의 나라에서 남들의 멸시와 서러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직 피땀 어린 성실함 하나로 오늘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분들,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꼿꼿한 자존심과 날선 적국의 이방인조차 배려하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넉넉한 정은 바로 어르신들께서 평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고결한 유산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모진 풍파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진 세월을 버텨내며 여러분이 켜켜이 쌓아오신 삶의 지혜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긍지를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 한 자락이 큰 힘이 됩니다. 거친 세월, 참으로 묵묵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닦아놓은 길 위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비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도 벅차게 고생 많으셨습니다.